안녕하세요. 여름방학 개념집중 준반에서 국어 과목을 맡게 된 신지선 선생님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인사드릴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요즘 약술형 논술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 논술이라는 말에 부담부터 느끼곤 해요. 그래서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약술형 논술은 전통적인 논술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주관식 단답형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걱정은 접어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 약술형 논술은 가천대가 최초로 도입한 전형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대학들은 이 가천대 방식을 따라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가천대 논술 국어를 중심으로 준비하면 다른 대학의 논술도 90% 이상 커버가 됩니다. 먼저 가천대 논술 국어의 시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 그리고 1학년 국어입니다. 인문계열 학생은 총 9문항 중 화작 1문항, 언어 1문항, 나머지는 독서와 문학에서 출제되고요. 자연계열은 총 6문항 중 화작 1문항, 나머지는 독서와 문학 중심입니다. 자연계열은 언어의 영역이 거의 나오지 않지만 다른 대학에서는 언어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과 학생도 언어 핵심 개념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에 포함된 1학년 국어는 고1 교과서를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EBS 범위를 벗어나는 문항이 나온다면 이 고1 개념 수준에서 출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고1 개념을 다시 외우는 게 아니라 출제 난이도가 그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대학 국어 시험 범위도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고1 국어, 화작, 언매의 포함 여부가 대학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기출을 통해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지 살펴볼까요? 가천대는 작년 지원자가 많아서 인문계는 2회, 자연계는 4회, 총 6번에 나눠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 결과 기출문제는 총 6세트입니다. 문항은 총 42문항이었고 그중 독서가 무려 20문항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문학이 13문항, 그 중에서도 현대문학의 비중이 컸습니다. 논술이라는 시험의 특성상 내용 이해가 중심이 되는 독서와 현대문학이 중심이 되는 건 당연한 흐름이겠죠? 이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언어문항은 작년엔 대부분 의문의 변동에서 출제가 됐고요. 하지만 다른 대학 대비까지 생각한다면 언어는 꼭 핵심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실제 문제 유형을 보면 왜 약술형 논술은 논술이 아니다라고 했는지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대부분의 문항은 제시문이나 보기에서 직접 답을 찾아 쓰는 단답형입니다. 시어, 첫 어절, 끝어절, 단어, 식구 등을 그대로 제시문이나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가끔 30자 내외 또는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같은 문제가 나올 때도 있는데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채점 기준이 명확하고 단순해서 핵심어만 포함되면 점수가 부여됩니다. 정답을 정제된 문장으로 완벽하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어 대비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건 EBS 지문 요약 정리와 암기입니다. 가천대 국어는 거의 100%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지문을 그대로 출제합니다. 특히 독서와 현대문학은 구조화하거나 작품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저장된 상태로 시험장에 가는 게 핵심입니다. 시험장에서 지문 분석을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둘째, 문제풀이와 오답 정리입니다. 학원에서 제공되는 변형 문제로 실전 연습을 충분히 하고 자신의 약점을 분석해 반복 학습하셔야 합니다. 셋째, 국어는 전부 맞추겠다는 각오로 빠르게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천대 논술은 국어와 수학 합쳐서 15문항에 80분, 즉 한 문항당 5분 20초 이내에 문제풀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학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국어는 한 문항당 5분 20초보다 더 빠른 2에서 3분 이내에 해결해야 실전에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년 가천대 인문 A세트 1번 문제를 선생님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작문 상황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구독 경제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글이에요. 설명하는 글을 써서 교지에 실으려고 한다. 자, 이제 학생의 그 초고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제시문 보기에 앞서서 이제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보기는 초고 작성을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의 일부이다. 보기에 일리가 반영된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각각의
첫 어절과 그리고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어절이라고 하면 띄어쓰기 단위로 나눠서 보셔야 되고요. 사실 어절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정확하게 보시고요. 구분해서 이제 묶음으로 그 구절의 묶음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자, 보기 한번 볼게요. 1번 구독경제의 구체적인 사례. 이거 되게 중요한 힌트 아닐까요? 그러니까 구독경제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가 핵심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가 반영된 문장을 찾으란 얘기죠. 근데 이제 문장을 전체로 다 쓸 필요는 없고 첫 어절, 끝 어절, 처음과 끝 묶음만 쓰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구독경제의 확산으로 끊어 나타나는 문제점.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문을 읽을 때 야, 이게 구독경제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흐름을 타고 있는데 유행의 대흐름을 타고 있는데 이거 조금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부분 신경 써서 읽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의 소비 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한 것 2번 찾아서 그 부분 첫 어절, 끝 어절 서술하면 되겠네요. 자, 한번 제시문 읽어보겠습니다. 감염병 대유행의 장기화를 계기로 소비자들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집이 되면서 많은 소비 트렌드가 그 영향을 받았다. 집을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이 장기간 지속되며 구독경제, 자 핵심어입니다. 핵심 화제, 구독경제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구독경제란 소비자가 단발적인 구매 대신 일정한 금액을 내고 업체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기간만 받는 방식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자, 구독경제란 일정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일정 금액, 그다음 일정 기간, 그리고 경제활동, 이런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구독경제는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신문, 우리가 보통 신문 구독하잖아요. 잡지 구독하잖아요. 요새는 이제 사실은 무슨 구독도 하죠? 예를 들면 유튜브, 이제 뭐 프리미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신문, 잡지 구독 서비스로부터 최근 급부상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지금 아까 얘기했던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거, 그리고 유통업계의 정기 배송 서비스, 뭐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것이 대표적인 포인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자,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1번 조건에 해당되는 문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답은 뭐라고 나왔죠? 반영된 문장을 찾아서 첫 어절, 마지막 어절이니까 자, 전통적인부터 시작이 됐겠죠? 구체적인 사례, 전통적인.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지? 어절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자,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1번 전통적인 띄워야 되겠죠? 첫 어절. 전통적인 신문, 잡지, 구독 서비스로부터 자, 대표적인 사례 포인트라고 할 수, 선생님 일부러 다 쓰는 거죠. 할, 떼고, 떼고 있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때 할 수를 쓰시면 안 돼요. 마지막 어절은 뭐만 해당된다? 있다만 해당된다. 있다만 해당된다. 전통적인, 그리고 이게 첫 어절, 있다, 마지막 어절. 할 수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마지막 어절이 아니니까. 그래서 전통적인과 있다. 거기 답 조건 한번 가봅시다. 다시 답안지 가봅시다. 1번 첫 어절 전통적인, 마지막 어절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할 수는 쓰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 찾아야 되겠죠? 자, 제시문 다시 가볼까요? 그러면 자,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부상한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세대가 있다. 이들은 하나의 아이템을 소유하기보다는 시간과 비용을 아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아이템을 경험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소유보다는 경험.
자, 이렇게 구독경제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 부작용, 부정적인 영향 요소. 우리나라 구독경제 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했다. 여러 분야에서 구독경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구독경제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늘고 있다. 또한 미국, 유럽, 중국 등을 중심으로 구독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며 전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그래서 경제 규모의 어떤 성장, 확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2번 아직 문제점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독경제는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소비 방식으로 인식되면서 급성장하고 있으나 끊었으니까 이제부터 뭐 할 것 같아요? 예, 부릉부릉부릉. 자, 이제 부작용, 여기 나와 있는 문제점을 얘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구독경제에 숨어있는 그림자 또한 존재한다. 자, 비유적 표현을 썼네요. 숨어있는 그림자, 비유적 표현. 또한 왜 읽었지? 우선, 자, 우선이니까 그 숨어있는 그림자, 부정적인 요소, 문제점 중에 첫 번째가 되겠네요. 자, 첫 번째, 가격 장벽이 낮은 것이 소비자의 무분별한 구독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문제점 첫 번째, 자, 무분별한 소비 조장, 네, 무분별한 소비 조장.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조장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을 더욱더 크게 만드는 거, 확산시키는 게 조장이 되겠어요. 그 다음, 근데 선생님 1번 동그라미 하면 여기 왼쪽이랑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혼동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렇게 괄호로 바꾸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한이니까 두 번째 문제 상황이 되겠죠? 구독경제를 펼치는 기업이 독점적 시장을 확보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뭐 독점 시장의 확보, 그러면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정리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바로 문제점이 될 것 같아요. 구독경제 확산.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는 게 이제 이 답안지의 구성 조건이잖아요. 요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출발했지?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지? 우선 가격 장벽이 낮은 것이 했으니까 우선 이렇게 출발했죠? 우선. 자, 요 답이에요. 2번. 우선. 자, 첫 어절 작성했다. 자, 그 다음에 있으나, 중간에 급성장하고 있으나니까 문장 아직 안 끝나는 거죠? 구독경제에 숨어있는 그림자 또한 존재한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읽었던 거 또 읽었어요. 자, 우선 구독으로 이어지며 문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또한, 왜냐면 또한은 여기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니까 두 번째 문제점. 구독경제를 펼치는 기업이 독점적 시장을 확보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위험이 쌤이 지금 부어자를 일부러 쓰는 이유가 있어요. 떼고 있다니까 우리는 마지막 어절 뭐만 선택하면 돼? 있다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쓸 필요 없다. 위험이 그 앞에 있는 어절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2번 조건의 답은 우선 첫 어절, 그리고 있다 마지막 어절.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답 한번 다시 봐줄까요? 자, 요건 1번 답이에요. 1번 답. 전통적인, 그리고 있다. 요거는 2번 답이에요. 2번 답. 우선, 있다. 요렇게 1번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쵸? 이제 겁먹을 필요 없어. 자, 이렇게 해서 1번을 풀이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가천대 약술형 논술 국어의 시험 범위, 출제 경향, 문제 유형, 대비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여름방학 특강에서 꼭 뵙겠습니다. 알차고 효과적인 수업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